안녕하세요. 자몽샘의 동화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6-2 나에 실려 있는 대상주 홍라입니다. 글 이현, 그림 백대승. 앞부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3살인 홍라는 금시상단 대상주의 딸이다. 대상주인 어머니를 따라 일본으로 교역을 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홍라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겨우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온다. 상단으로 돌아온 홍라에게 남은 건 교역의 실패로 생긴 엄청난 빚뿐이다. 홍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위급할 때 열어보라고 어머니께서 주신 묘원의 열쇠를 기억한다. 묘원에는 숨겨둔 소그드의 은하가 있었다. 이제 홍라는 솔빈으로 가서 그 은하를 바꾸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교역을 하려고 한다. 여기부터 교과서 이야기입니다. 홍라는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오래된 가죽 냄새를 맡으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어머니는 지도를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길로 반들반들해진 지도였다. 지도에 새겨진 길을 손끝으로 더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보아라, 길이다. 세상 모든 곳으로 통하는 길이다. 돈피 지도의 윗부분에는 금시상단이라는 네 글자와 목단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발해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역로가 있었다.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백길로 가는 일본도, 상경에서 서쪽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거란도, 상경에서 동경을 거쳐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신라도, 그리고 상경에서 출발하여 서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박작구에서 배를 타고 등주를 거쳐 장안으로 가는 압록도, 상경에서 거란의 영주를 거쳐 육로를 통해 장안으로 가는 영주도가 있었다. 상경성에서 북상한 다음 서쪽으로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길은 담비의 길이라고 했다. 서역 상인들이 초피를 사러 오는 길이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솔빈도 그 담비의 길 위에 있었다. 홍라는 소그드의 은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다시 지도로 눈을 돌렸다. 솔빈으로 가서 은하를 팔고, 그래, 솔빈의 말을 사자. 솔빈의 말은 당나라까지 널리 알려진 명마다. 솔빈의 말을 장안으로 가져가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장안에서 비단을 싸게 사서 온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묘원의 은하는 비단 500필 값. 그러나 길을 나선다면 1000필, 아니 2000필 값이 될 수 있다. 가자. 교역을 하러 가자.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빚을 갚는 거야. 상단을 지키는 거야. 대상주 금기옥의 딸답게. 홍라는 눈물을 닦았다. 언제부터인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을 생각이었다. 상단을 이끌고 교역을 떠나야 했다. 상단을 지켜야 했다. 따로 상단의 일을 배운 적은 없지만 상단의 딸이다. 나면서부터 교육에 대해 보고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친샤? 홍라가 부르자 곧 친샤가 검은 마루를 툭툭 쳐서 기척을 보냈다. 홍라는 밖으로 나갔다. 월보는 떠났어? 상단의 믿음직한 일꾼들은 지난 풍랑으로 거의 잃었다. 상단에 남아있던 일꾼들은 대상주를 찾기 위해 동경에 가 있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일꾼들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너무 어렸다. 그렇다고 편하게 사람을 모을 수는 없었다. 빚쟁이들의 눈총이 무서웠다. 다행히 친샤가 고개를 저으며 바깥을 가리켰다. 월보는 아직 금시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친샤는 다시 바깥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하나 더 폈다. 월보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다. 곧 친샤가 월보와 어느 소년을 데리고 왔다. 홍라는 소년을 보고서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낯익은 얼굴인데 누구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월보가 소년을 소개했다.
아가씨, 빈영자이옵니다. 동경의 해안에서 우리를 구해주었던. 아! 홍나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빈영자. 말값으로 금가락지를 주고 떠나며 금시상단으로 찾아오라 했다. 목숨 구해준 값도 후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빈영자의 아비와 어미가 그만 세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작은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서 그만. 그래서 금시상단에 의지하고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왔다고 합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큰소리쳤다. 더구나 지금은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빈영자는 소리 소문 없이 데려가기에 적당한 일꾼이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장안으로 교역을 나설 거야. 월보, 빈영자 같이 갈 수 있지? 선심 쓰는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다. 월보에게도 아직 품삯을 주지 못했다. 상단이 망해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월보가 따라 나서 줄지 걱정이었다. 빈영자의 불만에 찬 표정도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월보는 반색해 주었다. 자, 장안이라고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빈영자는 여전히 뚱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반가워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대상주답게 굴어야 했다. 홍라는 애써 엄한 표정을 지었다. 수선 피우지 마. 요란하게 떠날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 출발할 때까지 입 조심해. 교역에 성공하면 둘 다 크게 한몫 챙겨줄게. 그렇게 교역을 떠날 상단이 꾸려졌다. 대상주의 자격으로 상단을 이끄는 홍라, 무사 친샤, 천문생 월보, 일꾼 빈영자.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금시상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랐다. 이틀 동안 길 떠날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할 것도 없었다. 집안 일꾼들 모르게 몇 가지를 챙기는 게 전부였다. 창고 점검을 한다는 핑계로 말린 고기며 곡식가루를 좀 챙겼다. 노숙을 해야 할지도 모르니 음식을 조리할 도구도 필요했다. 집에 있는 걸 가져가려니 일꾼들이 알아챌까 걱정스러웠다. 결국 친샤가 시장에서 몇 가지를 사왔다. 그리고 돈피도 몇 장 챙겼다. 말은 모두 5마리를 준비했다. 홍라와 친샤의 말에 월보와 빈영자가 탈 말도 필요했다. 짐 실을 말도 한 마리 있어야 했다. 홍라는 하인들에게 말을 팔 거라는 핑계를 대고 3마리를 미리 빼돌렸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조용히 집을 나서려고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월보가 말들을 성문 근처의 객주집에 맡겨두었다. 홍라의 말 한이와 친샤의 말은 팔 거라는 핑계를 댈 수 없으니 그냥 집에 두었다. 홍라는 월보를 은밀히 불렀다. 내일 새벽 성문을 여는 북소리가 울릴 때 만나자. 말을 맡겨둔 객주집에서. 빈영자와 월보는 그 객주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홍라는 방으로 들어왔다. 탁자 앞에 앉아 옥상자를 열었다. 어머니가 남겨준 열쇠 그리고 아버지의 선물인 소동인이 있었다. 홍라는 소동인과 열쇠 2개를 가죽끈에 매어 목에 걸었다. 이제 먼 길을 가는 내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줄 것이다. 드디어 떠난다. 홍라의 가슴이 세차게 고동쳤다. 대상주가 되어 교역을 떠난다. 빚을 갚고 상단을 구할 것이다. 걱정거리가 없지 않지만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겨내야만 했다. 홍라가 어머니를 따라 먼 교역길에 나서본 게 3번이었다. 신라, 일본,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이었다. 서러벌에 갔던 건 너무 어려서라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었다. 다만 그때 어머니가 사준 신라 모전이 아직도 홍라 침상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고 2년 전에는 장안에 간 적이 있었다. 장안, 당나라 황제의 대명궁이 있는 장안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비단처럼 화려한 빛깔로 눈부셨다.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듯 맵시 있는 기와 지붕들이 물결치며 이어졌고 밤이면 색색의 등불이 별빛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였다.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저마다 멋을 뽐내며 거리거리를 수놓았다. 동반 상인들이 장사하는 동부시장도 그랬지만 서역 상인들의 서부시장은 더욱 경이로웠다. 소그드 상인은 물론이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온 상인들도
진귀한 물건을 내놓고 팔았다. 장안은 세계적인 교역도시였다. 홍라는 장안을 떠나며 언젠가 자신의 상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장안까지, 아니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 누구의 발도 닿지 않은 새로운 길로 떠나고 싶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도 초라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금시상단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홍라는 목에 건 소동인과 열쇠를 꼭 쥐었다. 쿵쿵쿵쿵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내는 응원의 소리인지도 몰랐다. 대상주 홍라 교과서 수록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 홍라는 발해 상경성에 있는 금시상단 대상주의 금기옥의 딸로 어머니를 따라 일본과 청해지를 다녀오다 어머니를 잃는 큰 사고를 당합니다. 홍라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상단을 꾸려 장안으로 떠나기로 하죠. 발해가 배경이 되는 그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더 반가운 느낌이 드네요. 홍라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몽샘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